제가 기사 쓴 부분인데 현직 검사장이 헌재 이 심판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정말 와 진짜 워딩 세더라고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 정도 성명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명이 나왔으면은 헌재 공보관 명의로 뭐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다. 현재 검사장이 이거 헌재 재판에 개입하는 거냐. 이거는 기관에 대한 모독이다." 그거 입장 내는 거는 저는 이해돼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아까 그 행범방 이슈에 대해서 헌재가 참전한 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입니다. 검사장이에요. 여성이고요. 뭐를 문제를 삼았냐? 자, 문영배 아까 지금 행범방 자꾸 이제 행범방이 지금 떠오를 것 같은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을 했다.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한 것도 불허를 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 5차 변론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분만 더 발언할게요라는 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한 거예요. 윤곽근 변호사가 3번만 질문할게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묵살을 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지적을 하면서 자, 근데요. 일제 재판부는요. 안중근 의사한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한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1시간 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본인이 얘기를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영림 검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은 세계 우주 최강 아닙니까? 진짜 우주 최강. 저도 공감해요. 간첩질을 해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한테 방면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간첩질을 해도 다 들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첩죄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범들이거든요. 이거 무슨 녹취가 조작됐다. 반대 신문권이 보장 안 됐다. 포렌식 과정에서 내가 참여를 안 했다. 온갖 문제 제기를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재판 공소유지하니까 이거 너무 잘 알죠. 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 기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는 지금 이렇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 이렇게 다다가는 헌재가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지금 파면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헌재 너네가 판단 대상 되는 거 아니야? 야, 서늘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글 끝에 뭐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그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됐었잖아요. 그 탄핵의 이유, 그 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거. 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현지 검사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랐고 그만큼 현직 검사장이 이렇게 나설 만큼 '헌재의 절차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 18분 발언했잖아."라고 하는데 문제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것은 신문 중에 자기도 증인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영배 소장대행이 짜증내면서 그거 커트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대통령 측 변호사가 뭐 "법적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벌컥해서 나서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으로 말하는 그 18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대통령도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내가 홍장원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싹 다 잡아 들으라고 했는지 그럼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못 하게 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영민 검사장이 아니 지금 안중근도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도 절차를 보장받았는데 대통령이 3번 물어보겠다는 거를 못 하게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영민 검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서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글이 어렵냐?" 이게 감남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법조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현직 부장판사까지도 "한글이 어렵나요?" 라는 그런 일가를 헌재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제가 인제 글도 썼었는데 헌재가 법이 있는데 법을 있는 대로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헌재가 다른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제 증언 지금 그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재판과 범죄수사 기록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은 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재가 지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받아서 하면은 자칫 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헌재 검찰에서 다 지금 내란죄 수사 기록 받았죠. 그거 받아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헌재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40조 1항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보면 어떻게 돼 있냐? 312조 1항에 검찰 피신 조서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내용을 부인하면 내용 부인이 뭐냐면은 사실과 달라요라고 하면은 증거로 못 씁니다. 근데 헌재 어떻게 했나요? 이진우, 홍장원, 곽종근, 김현태.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검찰 진술하고 이 지금 헌재 심판정 진술하고 달라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헌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형사 재판이라면은 이 사람들 조서는 등장을 못 하거든요. 윤 대통령 재판에서 등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거 채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성금석 부장판사가 이 증거 채택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해서 지난 1월 17일 날 코트넷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한글이 어렵나요? 한글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나요?" 저는 이 지적에 전점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니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 지금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 준용한다고 그러고 검찰 피신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증거 못 쓰는데 왜 너네 지금 그 "한글이 어렵니? 아니면 숫자가 어려운가? 40조 1항 뭐 이런 게 어렵니? 내가 해석해 줄까?"라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각지에서 각 뭐 법조인들이나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헌재가 2월 달에 제각 선고할 것 같지는 않다. 2월 선고는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절차를 한번 조금 보고 가실게요. 지금 헌재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결정, 어제 이루어진 결정이 뭐냐면은 2월 18일 날 심판기를 한 번 더 잡기로 했습니다. 이날 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지만은 기각했던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시 채택할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상되는 스케줄이 원래는 사실상 이제 어제 증인 신문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 절차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이제 추가 증인 5명 채택 여부를 이제 평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2월 18일 날 9차 변론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지 뭐 이 여부를 가리고 증거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2월 20일이나 27일 날 증거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추가 심은 하겠죠. 아니면은 변론 종결을 하겠고요. 자, 그렇게 돼서 2월 말쯤에 변론이 종결이 되면은 3월 초순이나 중순 이때쯤에 아마도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경우를 경우의 수대로 한번 따져 보면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5월 초 그러니까는 지금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헌법에 대통령이 이렇게 거리가 되면은 60일 내에 대선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5월 초에 차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구속됐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 아마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석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겠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사고나 거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
계속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나눴는데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중대 결심 뭘까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하면은 이거 심판 계속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앞으로 지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것인가? 그 경우에 재판이 가능할 것인가? 자, 중대 결심 앞으로 뭐가 될지 조금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헌재 법 규정이 있어요. 대리인단이 다 사퇴하면은 재판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규정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25조 3항에 보면은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은 심판 수행을 못한다. 그럼 변호사 다 사퇴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은 심판 수행 못한다. 근데 또 뭐라고 되냐면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도 지금부터 벌써 막 해석이 갈립니다. 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안 하면은 심판 수행 못 한다며. 그러면은 다 변호사를 다 그만두면은 헌재 지금 탄핵 심판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법에 보니까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그가 누구냐? 당사자인 사인인데 뭐 윤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죠. 자, 그러니까 변호사들 총사퇴하더라도 그래 당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재판할 수 있어. 지금 이제 국회 쪽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벌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윤 대통령이 과연 당사자인 사인인지. 자,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헌재법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쓰라는 거예요. 제발 헌재 법정에 와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제발 변호사 선임해서 좀 법적으로 정리해서 주장 좀 하세요. 그런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재판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은 그래도 가나다가 되고 법을 아니까 그러면은 그래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봐줄게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재판을 청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헌재에서 재판을 청구한 헌재에 대해서 재판을 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위헌이야. 이 법 위헌이야. 이 조치가 위헌이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판을 걸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재판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이 재판을 건 것도 아니고 당한 건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변호사 자격 있다고 그래서 내 변호인이 다 사퇴를 했는데 이거를 재판을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후진님께서 이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변호사 자격 반납 어떻게 보실까? 이게 사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한 적도 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네요. 변호사 자격 반납하고 변호사 자격 반납하고 자 변호사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나? 실제로 변호인단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심판 절차 중단과 관련된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 뭔지 한번 짚어봤고요.